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고학 강사 김정입니다. 네, 우리 애기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뭘까? 다들 알고 있겠지만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야. 우리가 흔히 보통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6월, 9월, 수능, 그치? 평가원이 출제한 그 시험들을 모아서 기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출 중요해, 기출부터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집 어떤 거를 볼까? 라고 이제 가보면 막상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지고 온 책이 바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짜잔! 기출의 바이블입니다. 이름부터 그죠? 정말 바이블 같죠? 네, 이 놀라운 두께와 더 놀라운 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보여준 이만큼이 독서야. 지금 이 두께만큼의 보이니? 아이쿠 무거워라. 아이쿠. 네, 이 두께만큼의 문학, 그리고 이 두께만큼의 독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2022학년도 수능부터 치르게 되는 선택 영역이죠. 화작과 언매까지 전공자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이 기출문제집이 어떤 면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랑 우리 애기들이랑 독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항상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잖아. 비문학은 진짜 정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이 4권 중에 진짜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독서를 추천할 거야.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근간이 되고 기출에서 가장 무게중심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항상 독서거든. 자, 그러면 독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목차를 한번 보자. 우리가 항상 교재를 보면 제일 먼저 목차를 보는 게 필요해. 지금 살펴보면 이 책의 목차가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으로 시작을 하지.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을 제일 먼저 풀어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그 다음 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1학년도 6월, 9월 수능, 또 마찬가지 20학년도 6월, 9월 수능, 이렇게 해서 쭉쭉쭉 2014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총 8개년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권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쭉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비문학 책이잖아. 비문학 책이기 때문에 비문학 1번부터 문제가 쭉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연동해서 쭉 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몇 번을 헷갈렸는지, 헷갈렸던 문제 번호, 그리고 틀렸던 문제 번호,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권을 우리 애들이 풀었어. 자, 그리고 나면 2권은 어떻게 되냐? 2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텍스트는 지난 8개년이 맞아. 그런데 구성이 달라졌지. 인문, 사회, 과학,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기술, 예술, 융합까지. 우리 애기들이 영역별로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인문은 괜찮은데 과학이 유난히 어려워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사회는 괜찮은데 기술이 유난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제재별로도 글을 읽는 방식이나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하나를 쫙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 자, 그러면 3권은 쌤 뭐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출을 2회도 막 했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 쌤 보통 수업할 때 얘들아 이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어. 이 문제에서 너가 이러이러한 답을 골랐으면 몇 등급이었을 거고, 이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답을 골랐으면 너가 몇 등급이었을 거야. 너가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야 돼 라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잖아. 그런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만 묶은 게 바로 3부 문제편 고난도 파트입니다. 우리의 해설지. 자, 해설지가 왜 그렇게 두껍나? 안에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가 돼. 지문 봐.
지문 읽을 때 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 쌤 교재들 다 이렇게 구성돼 있지. 이 말 나왔을 때 너가 이 생각했어야 돼. 이 내용 봤을 때 너가 이 생각했어야 돼. 지문의 어떤 유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쌤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지문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 라는 지문의 내용 연결고리까지 쭉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애기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문의 구조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파트는 바로 보기 파트였어. 선생님이 우리 보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쌤이랑 수업할 때도 얘들아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책 속 책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뚝뚝 뜯어서 쌤 저는 이렇게 무거운 책을 너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따로 떼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묶어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구성된 책이 바로 기출의 바이블 독서편이었습니다. 자, 문학편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 볼게. 문학 기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문학에서 기출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굉장히 유기성이 뛰어난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기에 좋은 텍스트다. 우리가 수학도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사고의 체계를 훈련하는 연습을 하기에 그것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어서잖아. 국어도 똑같아. 글자가 다르지만 그걸 보는 눈을 연습하는 방식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때 이만큼 유기성이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지문 보는 유기성을 찾는 연습 훈련,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약간 개념어들의 기준들이 애매하다 싶을 때 그 애매한 개념어의 잣대가 되는 게 바로 기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지금 2022학년도 예비시행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비시행 문제일 것 같아. 예비시행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게 될 6월, 9월 수능이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니까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 8개년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2부를 짜잔 넘겨보면 2부는 갈래, 주제로 나눠 있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나눴잖아.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게 선생님 이 문학의 이 구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지금 보면 현대시, 그래서 주제가 한 작품 단독으로 나온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시가 A형, B형 있을 때 A형이 그냥 현대시 하나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작품 단독으로 나온 현대시, 그리고 현대시 두 번째는 작품 간 비교하는 거, 현대시 세 번째는 장품 간 공통점으로 묶은 거, 이런 식으로 주제별이 묶여 있는 거지. 그리고 고전시가도 되게 좋은데 가사, 시조, 민요, 그리고 가사랑 시조가 묶여 나온 거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갈래가 묶여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파트가 취약한지 확인하기가 너무 좋을 거야. 복합 같은 경우에도 평론이랑 작품, 특히 예비시행 문제를 살펴보면 비문학 같은 평론에 문학 작품이 섞여 있는 이런 융합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복합에 평론 더하기 작품, 그래서 현대시 더하기 수필, 현대시 더하기 뭐 극문학, 이렇게 갈래를 묶은 것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리고 3부를 또 넘겨보면 대망의 3부는 짜잔, 문제편, 고난이도 문제편이죠. 우리 애기들이 학평이나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 문제 중에서 이건 진짜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아 이건 진짜 도움될 것 같아, 이건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셀렉을 해와서 구성, 집필진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및 해설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살펴보면 이게 너무 좋지. 기출 볼 때 우리가 이 작품을 제대로 독해야 됐나?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작품 분석이 되게 잘 돼 있는 문제집이 거의 없어, 문학은. 근데 이토스 보기 또 해냈어. 지금 보면 이런 거 봤을 때 이 생각했어야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 생각했어야 되고 거의 자습서 수준으로 엄청나게 작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뿐더러 작품 분석들을 통해서 이 작품 꼭꼭 가져갔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달달 개념 따다다다 꼭 가져가야 돼 라는 이 개념어까지
쌤이 아까 개념어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지. 근데 선지를 봤을 때도 지금 이 말 봤을 때 이거 떠올렸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맞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고라는 이 사고 과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쌤 EBS 연계가 과연 어떻게 돼요? 라는 게 궁금한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필진들이 EBS 연계가 어떻게 연계됐냐면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되는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문항을 출제했었어. 그 당해년도 EBS에서 이 작품 EBS 연계였었는데 어떻게 연계했었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계했었어 라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읽다 보면 내가 올해 EBS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잡을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이미지 자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 너네 너무 지겨울까봐 넣었나 봐. 확실히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좋긴 좋지 않아? 이렇게 약간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책.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권, 2권, 3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N회독을 하고 플러스 그거를 정말 놓치는 부분 없이 챙겨갈 수 있게 해설지에서 굉장히 사고 과정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의 바이블 화작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을 살펴보면 평가원과 교육청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항상 교재 보면 얘들아 목차를 제일 먼저 봐야 돼.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2014학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2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2부에는 지금 보면 2020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기들이 풀어볼 수 있게 2016학년도 3월 학평까지 우리가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모의평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교육청이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출제해. 3월, 4월, 7월, 10월. 그래서 3학년들은 원래는 1년에 4번의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 있거든. 그 3, 4, 70 문제들을 전부 다 수록해놨어. 2020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1부에서는 쭉 우리 애기들이 평가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색깔이 다르지. 2부에 짜잔 넘겨보면 202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청 모의고사들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두 번째 권을 또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에는 앞에 여기 보면 1부에서 평가원 그리고 여기 1권 2부에서 교육청을 넣어놨잖아. 3부에는 뭘 넣었을까? 엄청 궁금했는데 짜잔! 고난도 신출 실전 모의고사. 얘들아 화작은 연습이야. 화작에서는 반복되는 클리셰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그 패턴만 익히면 고득점을 받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게 많지 않다는 거. 근데 또 이 투스북이 해냈잖아. 고난도 신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1회부터 10회까지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가 문제, 그리고 교육청 문제, 그리고 신출 문제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도 궁금하지.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마찬가지. 화작 이렇게 상세한 해설이 사실 없어. 너 해석을 보면 너 이 말 봤을 때 이 생각했어야 돼. 이게 화제 제시고 이걸 통해 흥미 유발하려고 했던 거고 이걸 통해 발표 내용을 제시했던 거고 이게 자료 활용 몇 번째고 너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지를 쭉쭉쭉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선지별 그리고 보기별 화작을 이렇게 공들여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 화작 하나하나 그리고 선택지 속에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냈는지까지가 쭉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보면 화법 지문이나 토론 지문 같은 경우, 토의 지문이나 토론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봤을 때 이거 했어야 되고 이거 봤을 때 이런 거 했어야 되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또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형광펜으로 입론 그리고 입론의 주제에 반대신문, 입론, 반대신문, 반론, 반론 전체적인 글의 흐름, 플로우까지 찾아보기 쉽게 굉장히 잘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들이 살펴볼 마지막은 바로 언매입니다. 우리 기출의 바이블 언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 애기들이 중요한 문제 N회독해서 풀어볼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권, 3권 이렇게 돼 있고 1권, 2권, 3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권 같은 경우에는 언어, 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구성이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애기들이 굉장히 취약한 파트들이 어느 파트인지 확인할 수 있게 영역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의문의 개념과 체계 이렇게 해서 개념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른 기출 문제집이랑은 다른 이유가 문법은 개념이 8알이야.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계속 틀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확인하는 주관식 문제들까지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개념 파트를 넘기고 나서 뒷장을 짜잔 넘겨보면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개념 설명되어 있고 그 개념을 우리 애기들이 주관식으로 볼 수 있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객관식으로 볼 수 있게 쭉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 마찬가지, 의문의 개념과 체계. 의문 챕터의 개념들이 모평이랑 학평이 섞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권 같은 경우에는 짜잔 넘겨보면 고난도, 신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지. 선생님 이 파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언어는 기출 문제들이 있어.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문법 문제가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매체지. 매체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매체 문제는 2학년도 예비시행 문제가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체 문제를 풀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뉴스북에서 낸 부분을 보면 매체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전부 다 신출해서 수록해 놨지. 그리고 해설지도 한번 살펴볼까? 짜잔! 해설지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선택지별로 몇 %의 학생들이 어떻게 골랐는지, 그리고 이 보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보기에 관련있는 숨어있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지금 보면 굉장히 해설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책 한 권으로 우리 아이들이 개념도 익히고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아는지를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도 익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지를 객관식 문제들로도 익히고, 기출됐었던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뿐만 아니라 매체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까지 쭉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기출의 바이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게 이렇게 좋고 이런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 라고 계속 이제 소개를 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해야 돼? 그치? 너가 해야 돼. 공부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깨우쳐야 돼. 대신에 이제 이런 텍스트들의 경우에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아,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까지 가져갔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아, 이 개념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완하는 제재인 거고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 성적 올랐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 다 꼭 말해주잖아. 너가 잘한 거지. 그럼 자기가 잘한 거야. 이 좋은 자료, 정말 선생님은 이름 그대로 기출의 바이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좋은 텍스트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활용해서 꼭 입시에서 좋은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얘들아? 공부라는 과정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아. 물론 성적이 올라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고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 그런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면 여러분이 그 길에 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딱 뒤를 돌아보면 정말 나를 많이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나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알았지 얘들아? 공부하다 힘들면 꼭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강의에서 볼게요.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